클라우드 코드의 에이전트 팀이라는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기존의 태스크와 서브 에이전트 기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3개에서 5개의 서로 다른 클라우드 코드 인스턴스를 동시에 실행해서 하나의 작업과 프로젝트를 협업으로 완료할 수 있고 각 클라우드 코드 세션들이 서로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에이전트 팀 기능의 실제 램 호출 로그를 좀 들여다봤는데 이전 서브 에이전트와 비교해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확실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팀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각 에이전트가 서로 어떻게 컨텍스트를 공유하고 통신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실제로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부터 이야기해봅시다. 클라우드 코드 에이전트 팀을 사용하려면 먼저 클라우드 코드를 최신 버전인 2.1.34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팅즈, 제스엔에서 환경 키 클라우드 코드 익스퍼리먼탈 팀스를 1로 설정해야 합니다. 코드 클로드 세팅즈, 제스엔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글로벌 수준의 세팅즈, 제스엔 파일이 열립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코드 익스퍼리먼탈 팀스 키를 1로 설정하고 저장하세요. 그런 다음 새로운 클라우드 코드 세션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특정 작업을 위해 에이전트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클라우드 코드가 서로 다른 팀원들을 세팅하고 태스크 리스트를 만든 다음 각 태스크마다 별도의 클라우드 코드 세션을 실행합니다. 아래쪽에 각각의 에이전트 세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세션의 엔터를 눌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각 에이전트 팀에는 해당 태스크에 대한 프롬프트가 주어집니다. 특정 지시를 내리고 싶다면 각 팀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팀원들을 종료시킵니다. 기본적으로 각 클라우드 코드 세션을 닫고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팀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트먹스 같은 터미널 환경에서 여러 세션을 띄워서 각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뭘 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트먹스를 설치하거나 맥 사용자라면 아이텀 2를 설치하는 것인데 아이텀 2가 좀 더 고급 터미널 앱입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제너럴로 가서 파이썬 FE 옵션을 켜줘야 합니다. 그걸 했으면 아이텀 2를 닫고 다시 시작하세요. 새 세션에서 클로드 팀 메인 모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우드 코드가 에이전트 팀 기능을 분할 화면으로 열어줍니다. 팀 리드 에이전트가 새로운 팀원들을 세팅하면 반대편에 새로운 세션 창들이 팝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세션 안을 클릭하면 각 에이전트가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원하면 새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에이전트 팀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에이전트 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이해해서 에이전트 팀 방식과 서브 에이전트 중 언제 어떤 것을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클라우드 코드의 새로운 도구들과 에이전트 간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꽤 많은 조사를 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화를 보면 에이전트 팀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태스크 도구라는 하나의 도구만 있었는데 이걸로 서브 에이전트를 실행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고 서브 에이전트가 끝나면 세션이 종료되면서 요약 응답만 메인 에이전트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팀에서는 에이전트가 가진 새로운 도구 목록과 함께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먼저 에이전트가 팀 크리에이트라는 새로운 도구를 호출합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에이전트가 이 팀 크리에이트 도구를 호출하면 클로드 팀즈 폴더 아래 새로운 에이전트 팀이 생성되고 팀에 대한 기본 정보가 담긴 설정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점에서는 팀 멤버 배열이 아직 비어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 타입이라는 설정이 있는데 이걸로 메인 에이전트가 팀 리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왜 있는지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기능을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무튼 이게 팀 크리에이트의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태스크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새로운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태스크 도구와는 다릅니다. 태스크 크리에이트 도구는 팀의 모든 할 일을 기록하는 것으로 클로드 태스크스 폴더에 추가되며 각 태스크마다 상태를 기록하는 자체 제선 파일이 있습니다. 각각에는 제목, 설명, 상태, 그리고 블락스와 블락드 바이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존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어떤 태스크를 언제 가져갈지 알 수 있고 이 태스크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그때 실제 태스크 도구를 실행합니다. 태스크 도구는 기존의 서브 에이전트를 실행하던 것과 같은 도구인데 몇 가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태스크 도구에 두 가지 새로운 엔티티가 추가되었습니다. 팀 네임은 어떤 팀인지 식별하는 데 사용되고 네임은 실제 팀원의 이름입니다. 이것들이 설정되면 새로운 서브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대신 실제로 새로운 클라우드 코드 세션을 생성하는데 각 세션은 팀 정보, 팀 아이디, 그리고 태스크 리스트를 상속받습니다. 태스크를 완료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태스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새로운 클라우드 인스턴스는 태스크 업데이트 도구를 사용해서 태스크 상태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입니다. 태스크 아이디가 있고 상태는 대기 중, 진행 중, 완료 또는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서브 팀원이 되고 원하면 블락스와 블락드 바이 의존성 정보를 추가할 수 있으며 작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 샌드 메시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 도구를 통해 서브 팀원이 작업을 조율하는 메인 에이전트인 팀 리드에게 다시 소통할 수 있고 다른 팀원들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도구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지로 다른 에이전트에게 1대1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브로드캐스트는 모든 에이전트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브 에이전트는 대부분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리드 에이전트, 즉 우리가 대화하는 에이전트이자 전체 에이전트 팀을 조율하는 에이전트는 특정 에이전트에게 셧다운 요청 방식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팀 리드가 서브 팀원 세션을 닫거나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팀 리드가 서브 팀원에게 셧다운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 후에 서브 팀원이 메인 에이전트에게 셧다운 응답을 보내면 해당 서브 팀원 세션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인 에이전트가 팀 딜리트 도구를 호출해서 팀 전체를 종료시킵니다. 에이전트 간 메시지 통신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대화 히스토리에 새로운 사용자 메시지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인박스 폴더가 모든 에이전트 팀원의 받은 편지함을 관리하고 있고 읽음 상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메시지가 서브 팀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에이전트 쪽에서는 팀 메인 메시지 태그가 포함된 새로운 사용자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여기에 전체 메시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랭큐즈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코드의 각 모델 호출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가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클라우드 트레이스를 사용했었는데 보통 클라우드 코드의 시스템 프롬프트, 접근 가능한 도구 등을 아주 상세하게 추적해주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신 클라우드 코드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데 랭큐즈는 작동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코드 통합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코드의 스토프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코드가 세션을 마칠 때마다 자동으로 랭큐즈와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클라우드 트레이스만큼 좋지는 않지만 각 요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꽤 잘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에이전트 팀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새로운 구조에는 상상의 여지가 많은데 에이전트들이 필요할 때 서로 컨텍스트를 공유할 수 있고 태스크 리스트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활용 사례를 만들어낼지 정말 궁금합니다. 에이전트 간 메시지 전송 기능과 서브 팀원들이 진행하면서 새로운 태스크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 말이죠. 여기 디버깅에 대한 꽤 흥미로운 예시가 있는데 서브 에이전트 하나만 사용하면 보통 그럴듯한 설명 하나를 찾으면 거기서 멈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더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여러 에이전트가 각기 다른 방향을 탐색하고 서로의 발견을 비평하고 공유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을 결론짓는 것이 실제로 유용합니다. 여기서 저는 저희가 가진 슈퍼디자인 프로덕션 코드베이스로 시도해봤습니다. 꽤 깊숙이 숨어있던 버그가 하나 있었거든요. 에이전트에게 5명의 팀원을 실행해서 각기 다른 가설을 조사하게 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과학적 토론처럼 서로의 이론을 반박하게 하고 어떤 합의가 나오든 그걸로 발견 사항 문서를 업데이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메인 에이전트가 먼저 앞서 설명한 대로 태스크 리스트를 만들고 각 태스크마다 실시간으로 새로운 클라우드 코드 세션을 실행해서 각각 다른 방향을 조사하게 합니다. 이번에 서버 에이전트들이 때때로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해서 모든 에이전트에게 자신의 발견을 보내고 서로 토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각이 최종 판단을 메인 에이전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라이트 메모리 도구도 사용하는데 이게 꽤 흥미롭습니다. 열어보면 일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 같은데 각 에이전트의 합의된 발견 사항에 대한 문서이고 최종적으로 훨씬 더 심도 있는 전체 그림을 제공합니다. 서버 에이전트 하나만 쓸 때보다 훨씬 낫죠. 이건 새로운 에이전트 팀 구조로 어떤 잠재적인 새로운 활용 사례가 열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간단한 예시일 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 새로운 구조로 어떤 활용법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댓글로 흥미로운 발견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편 더 깊이 알고 싶다면 AI 빌더 클럽에 참여할 수 있는데 AI 제품을 만들고 출시하는 최고의 AI 빌더들의 커뮤니티입니다. 학습 자료와 주간 워크숍이 있어서 에이전트 구축과 AI 코딩 워크플로에 대해 깊이 다룹니다. 관심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